네, 소개 감사합니다. 참마지과 박윤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Outcomes of Low Energy EVLA and Combined Sclerotherapy 빌로우니 트리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EVL을 시행할 때 빌로우니 GSP까지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센서리 너브 그 사피너스 너브 인저리를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값을 낮춘 대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클로즈 레이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클레로세피까지 보완해서 치료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VL을 시행할 때 리플럭스가 있는데 치료하지 않고 남겨둔 BKGS 같은 경우에 많게는 50에서 90%까지 이제 리플럭스가 존재를 한다는 연구들이 있고 남아있는 리플럭스가 결국 궁극적으로 베너스 디제 심텀을 완벽하게 개선을 시키지 못하거나 베리코스티가 남는 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AKGSB 치료와 EVL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이 이제 잘 어느 정도 치료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새 많이 사용되는 1470이나 1940 나노미터 파장틀을 사용할 경우 대략적으로 뭐 한 50에서 80 정도 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빌로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백한 이제 어떤 컨센서스나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사피너스 너브 인저리가 뭐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8에서 16%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빌로니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가나이즈된 컨센서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빌로니 GSB가 리플럭스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조금 더 빠른 심텀 릴리프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로니 GSB를 이제 동시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너브 인저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값을 낮춘 대신 클로즈 레이스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스클레로스까지 동반해서 치료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년 동안 치료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후양적 조사를 했고 총 666명 GSB를 EVL을 치료했는데 그중에 30% 정도가 빌로우니까지 치료를 이제 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빌로우니의 BKGSB의 정의는 로어 3분의 1 이하 또는 랭클 직상방에서 이제 펑처 액세스를 하고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미드카프 2분의 1 이하까지 최소 이하 아래까지 어블레이션 한 경우를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액세스는 16게이지 엔지오니를 사용했고 장비는 1940 나노미터, 그다음에 라디알 파이브를 사용했습니다. 에너지는 AK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선생님들 차이가 있겠지만 뭐 1940을 사용했기 때문에 6와트 대략 뭐 45에서 50줄 정도 리드 값을 사용했고 빌로우내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값을 낮추기 위해서 3와트로 줄이고 전체적인 리드 값은 대략 20 이내로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클레로세라피는 0.3% STS 폼 스클레로세라피 ECC를 16게이지 엔지오 니들 사이트로 다이렉트 인젝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펑처를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앵클 직상방에서 펑처를 했고요. 보통 이제 요 위치에서 펑처를 했습니다. AK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시행했습니다. 정전 ECC 하방에서부터 어블레이션 하고 내려왔고 6와트로 AK는 했고요. 빌로우니를 덤벼서면서 투매를 다시 해서 저 같은 경우 AK 투매하고 빌로우니 내려오면서 투매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BK 같은 경우에는 3와트로 이제 와트를 낮춰서 전체적인 리드 값이 20이 넘어가지 않도록 풀백 스피드를 한 5에서 뭐 6, 7초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했고요. 컴프레션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너브 인저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로니는 특히나 컴프레션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했고요. 그래서 미드카프 이하 2분의 1 내려올 때까지 어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이저 파이버를 제거를 하고 사이트를 통해서 0.3%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cc로 하면 0.1cc가 좀 안 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양이 되고요. 보통 0.3% 농도면 우리가 텔란제테시아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되는 농도라서 스클레로 세라피로 인해서 어떤 사이드가 사실 생기기에는 많지 않은 양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펑처를 하거나 뭐 소노 가이드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엔조니들 사이트로 그대로 인젝을 하니까 테크니컬하게도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봐보시면 혈관 안에 예쁘게 하이 에코지니아카니 폼이 쭉 따라 있고요. 리니어하게 롱뷰를 봐도 예쁘게 혈관 안에 잘 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로니 같은 경우에 낮은 에너지로 조금 데미지를 덜 주면서 빨리 빼고 대신 이렇게 스클레로세피를 보완을 해서 클로저 레이스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컴바인해서 치료를 해봤습니다. 가볍게 컴프레션 해주고 결과 보시면 직경을 이제 빌로우니만 일단은 연구를 한 거고 빌로우니의 미드카프 레벨에서 측정했습니다. 대략 3.1mm 정도 평균 직경이 나왔고 팔로업은 한 달
1년까지 했는데 한 달째 그 클로저가 100% 확인이 됐고 6개월째 95%, 12개월째는 팔로우업이 20% 정도 환자에게서 됐는데 96% 확인됐습니다. 트랜지언트 파레시지아가 넘리스 정도로 심하지 않은 그냥 감각이 좀 떨어져요 정도의 형태가 1개월째 5%가 있었고 대부분 6개월 안에 문제없이 다 사라졌고요. 스롬보플레바이티스가 7.7% 정도 발견됐고 대부분 컨저버티브하게 3개월 이내 소실이 됐습니다. 피그멘테이션 3.6% 정도 발견됐습니다. 연관된 DVT는 없었습니다. 디스커션 보시겠습니다. 펄시스팅 빌로우니 GS 리플럭스 같은 경우에 뭐 다행히도 크게 클리니컬하게 이슈가 없이 조용하게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관된 증상이 완벽하게 소실되지 않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추후에 베릭스가 다시 재발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스테이지 트리트먼트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센서리 사피너스 너브 인저리냐 아니면 레지dual 심텀과 어떤 진행을 뭘 더 중요점을 줄 거냐가 이제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사피너스 너브 인저리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발병 인시던스에서 비교가 있는데 뭐 대부분 요새 연구들을 보면은 스트리핑을 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빌로니 같은 경우 스트리핑은 이제 지양을 하도록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된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AKGSB만 어블레이션을 한 거나 빌로니까지 EVLA 어블레이션 한 거나 막상 사피너스 너브 인저리의 발생 빈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레이저 테크닉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얼마나 파워를 주는지, 풀백 스피드 어떤지, 파이버는 어떤 타입을 쓰는지 여러 가지 너무 서전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막상 빌로니 트리트먼트가 그렇게 너브 인저리가 많지는 않다라는 연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빌로니 GSB를 우리가 조금 같이 동시에 치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너브 인저리를 줄이기 위해 와트 값을 3와트로 낮추고 그다음에 대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같은 자위로 다른 뭐 추가적으로 펑처를 하거나 나중에 외래에서 할 필요 없이 펑처 사이트를 통해서 매우 낮은 농도의 0.3% STS 폼을 ECC를 주입을 해서 1년째 96%의 좋은 클로즈 레이스를 보였고 그다음에 트랜지언트한 그냥 넘리스 정도 뭐 뉴랄직 페인 같은 건 없었고요. 넘리스 정도만 가볍게 5% 정도에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로니를 콘커넌트하게 치료할 때는 에너지 값을 낮추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폼을 인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